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전체적으로 정리해보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건의 쟁점 및 항소심 결과에 대한 제 개인적인 예상 의견을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일단은 김호중 씨 사건의 발생부터 1심 재판 종결 시까지 시간 순으로 먼저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고 발생과 김호중 씨의 초기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경 김호중 씨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택시와 충돌했습니다. 그는 사고 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했죠. 다음 날인 5월 10일 김호중 씨는 사고 직후 경기 구리시의 한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편의점에서 캔맥주와 과자 등을 구입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른바 술타기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고 발생 약 17시간 후인 오후 4시경 김호중 씨는 경찰에 출석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받았습니다. 측정 결과 법정 음주 기준인 0.03% 미만으로 나왔죠. 그리고 소속사 관계자 A씨가 경찰을 방문해 자신이 김호중 씨의 차를 운전했다고 허위자수했고 김호중 씨는 처음에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후 5월 17일경 김호중 씨가 사고 전 유흥주점을 방문한 사실이 밝혀졌고 4일 뒤인 5월 21일 김호중 씨는 경찰에 비공개로 출석해 본인이 음주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소주 위주로 10잔 이내로 마셨다라고 진술했죠. 다음 날인 5월 22일 경찰은 김호중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그리고 범인 도피 방조 등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음주 대사체 검사 결과 김호중 씨의 음주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CCTV 분석 결과 차량에서 내린 후 심하게 비틀거리는 모습이 확인되었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강제로 제거된 것 또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인 2024년 11월 13일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6단독 최민혜 부장판사는 김호중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소속사 이모 대표에게는 징역 2년, 전 모 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각각 선고되었죠. 위와 같은 선고 이유로는 음주운전 후 무책임하게 도주하였고 또한 허위 자수 등으로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 그리고 CCTV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한 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과 피해자에게 6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선고 다음 날인 11월 14일 김호중 씨의 변호인은 1심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님, 근데 질문이 있는데 네. 경찰도 속이고 운전자도 바꿔치고 그리고 뺑소니까지 했는데 고작 징역 2년 6개월이 좀 적은 거 아닌가요? 네, 이런 의견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호중 씨의 행위가 매우 부적절했고 사회적으로도 큰 무리를 일으켰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2년 6개월 징역형은 과연 너무 낮은 형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혐의의 법정 형량은 1년 이상 15년 이하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 사건 전체에 대해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참고로 검찰이 징역 3년이 아닌 3년 6개월을 구형했다는 취지는 김호중 씨에 대한 1심 결과가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재판부에게 명확하게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호중 씨의 과거 전과 관계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만약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과 관련한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다고 한다면 이는 이번 재판 판결에서 유리한 양형자료가 되었을 것이고 또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뒤 피해자로부터 탄원서를 제출받은 점, 그리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자료로 판단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양형 기준을 참고하고 또
또한 검찰의 구형 기준을 판단한다면 이번 판결이 낮은 형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2년 6개월이 선고되었는데 김호중 씨는 왜 항소를 한 거예요? 증거가 어차피 확실한데 항소해봐야 달라질 게 있나요, 이거? 네, 항소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1심보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정상 참작 사유를 재강조하거나 추가적인 양형 자료들을 제출해서 1심 판결 결과를 감경하기 위해서 항소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항소 결과가 1심보다 더 나쁘게 나올 수도 있나요? 현재까지는 김호중 씨만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하였다고 보이는데요. 이 경우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항소 결과가 1심보다 더 나쁘게 나오진 않습니다. 다만 만약 검찰 또한 1심에서 구형하였던 3년 6개월보다 1심 판결 결과가 낮게 나왔다라는 이유로 항소하게 된다면 경우에 따라 김호중 씨의 항소심 결과는 1심 판결보다 더 높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면 김호중 씨는 어쨌든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는데 2년 6개월 징역형이 선고됐잖아요. 그럼 네. 구속된 기간도 2년 6개월에 포함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김호중 씨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고 선고받은 2년 6개월의 형량에는 이미 재판 전 구속되어 있던 기간까지 포함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57조에 따라 미결 구금 일수는 전부 또는 일부가 본형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변호사님은 항소심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세요? 일단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사건은 1심 판결문에도 기재되어 있듯이 음주운전 후 무책임한 도주, 허위 자수 등으로 초동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 그리고 CCTV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한 점, 또한 공인으로서 일반인보다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으로 인해서 김호중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적절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김호중 씨의 변호인 측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 피해자와의 합의, 또 기부행위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였다고 보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항소심에서는 주로 1심 판결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고요. 현재 상황으로는 김호중 씨가 항소를 통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령 형량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징역형의 기간이 다소 낮아지는 것에 불과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지금까지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전체적으로 정리해보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요 쟁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음주운전의 위험성, 그에 따른 법적, 사회적 책임의 무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공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윤리의식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항소심의 진행 상황과 최종 판결 결과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또한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경각심 또한 높아지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안전 운전을 당부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